안녕하세요. 고급 양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챕터 5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양자역학의 기본 가설을 다루었고,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어널리틱하게 풀리는 그러니까 근사를 도입하지 않고 우리가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 없는데, 그 중에서 상자 속 입자를 다루었었고, 챕터 5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부르는 조화 진동자 HO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묘사를 배우기 전에 먼저 고전 역학에서 이 조화 진동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절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훅의 법칙으로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벽에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공이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여기를 L0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이 공을 이쪽으로 용수철을 압축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늘려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공이 변화한 위치, 그것을 L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 변이를 X라고 한다면, X는 L 빼기 L0라고 둘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용수철이 압축되었을 때에는 이 공이 반대 방향으로 밀려 튕겨 나가려고 할 것이고, 만약 용수철을 늘린다면은 이 공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겠죠. 즉 탄성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이의 방향에 반대로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공이 받는 힘 F는 마이너스 K의 L 빼기 L0, 즉 마이너스 K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훅스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힘 F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뉴턴 방정식 F는 ma로 쓸 수가 있고, 여기서 a 가속도는 움직인 변위의 시간의 이궤도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의 d제곱 l dt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럼 지금 둘 다 F는 하고 식을 썼으니까 우리는 등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m d제곱 l dt제곱은 마이너스 kx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L이라고 하는 것은 L0 상수 더하기 X이기 때문에 이 D제곱 L, DT제곱 파트가 결국 D제곱 X의 DT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최종 등식은 이런 식으로 X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변으로 몰아보면은 Kx는 0이 되고, 우리가 앞에서 이런 유형의 미분 방정식을 많이 풀어봤었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 X는 시간에 대해서 C1 sin 오메가 t 더하기 C2 코사인 오메가 t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요 상수들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 0의 경우에, 즉 초기 위치가 A라는 조건, 어떤 그러니까 용수철을 늘린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시간 t에 0을 집어넣으면 이 C1 사인 오메가 0 더하기 C2 코사인 오메가 0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그냥 어차피 0이 돼서 없어지고 요게 1이니까 A라고 쓰면은 상수 C2가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조건은 dx dt 값이 속도가 되겠죠. 역시 시간 t는 0에서 초기의 속도는 0이 되겠죠. 그죠?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x를 미분하면 dx dt를 해보면 c1의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마이너스 c2의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되니까, 시간 t에 0을 집어넣으면 요거 사라지고 요 부분이 1이 되니까 요게 0이 되려면 오메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C1이 0이 되어야만 되죠. 그래서 결국 일반의 XT라고 하는 것은 A의 코사인 오메가 T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XT를 한번 그려보면 플러스 A와 마이너스 A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절에서는 조화 진동자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힘 F는 포텐셜 에너지의 위치에 대한 미분값의 마이너스로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포텐셜 V를 구하고 싶으면은 힘 F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V는 마이너스 F의 dx가 될 것이고, 항상 적분할 때는 어떤 상수가 빠져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훅스로를 통해서 훅스로를 보면은 힘 F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kx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집어넣고 적분을 해주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플러스 c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죠.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수 c를 결정하기 위해서 변이가 x 값이 0일 때를, 아무런 그 용수철이 그 모양 그대로 있을 때의 에너지가 0일 테니까 이것을 이용하면 상수 c가 0이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포텐셜은 2분의 1 kx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운동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면
운동 에너지 T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속도 V가 위치에 대한 시간의 미분 값이니까 2분의 1 m dx dt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xt라고 하는 것이 a의 코사인 오메가 t였으니까 요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x 대신에 한번 요 실제 식을 한번 적어 넣어 보면은 2분의 1 k의 a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겠고, 2분의 1 m에 미분을 하면 dx dt는 a 마이너스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되니까 그냥 바로 씁시다. a 제곱 오메가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어떤 물리량이었냐 하면 루트 n분의 k였기 때문에 요것을 이용을 하면 2분의 1 ka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고, 그럼 우리가 만약에 관심이 있는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전체 에너지 E를 한번 구해보면, 이것은 항상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로 나타나겠죠. 이거는 뭐 하모닉 오실레이터 뿐만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T는 2분의 1 ka 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에다가 2분의 1 k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를 해주면 요 부분을 더하면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는 항상 2분의 1 ka 제곱으로 나타나고, 여기서 a라고 하는 값은 초기에 준 변이 값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는 값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상수가 되고, 에너지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에너지 보존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x축을 x의 변이로 표시를 하고 y축을 에너지라고 한다면, 포텐셜 에너지를 빨간색으로 했을 때 이런 포물선을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운동 에너지 T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즉 용수철이 약간 그림이 삐뚤인데, 용수철이 원점에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하나도 없지만 가장 큰 운동 에너지, 즉 가장 원점을 지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 둘의 합은 해보면 항상 이렇게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5.3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5.3절은 그래서 이원자 분자의 조화 진동자 모델을 나타내는 식은 항상 환산 질량을 포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조화 진동자를 할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벽에다가 공이 매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원자 분자를 묘사를 하려면은 실제로 이런 벽에 공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에 매달려 있는 공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x축을 이렇게 뒀을 때 첫 번째 공 m1 질량이 m1, 두 번째 공이 m2라고 했을 때 위치가 x1, x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용수철이 평형의 위치에 있을 때의 길이를 L0라고 했을 때 현재 용수철의 길이는 x2 빼기 x1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x2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 x2 빼기 x1의 값이 L0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즉 용수철이 더 늘어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요 지금 M1이라는 입자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것이고 복원력에 의해서 M2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1의 질량을 가지는 첫 번째 공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 F는 MA 할 때 MA가 나오고 훅스로우에 따라서 x2 빼기 x1 빼기 L0만큼의 힘을 양의 방향으로 받을 것이고 두 번째 공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써보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K에 x2 빼기 x1 빼기 L0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 두 입자가 받는 힘의 크기는 절대값은 같지만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식을 더하면은 m1의 d제곱 x1 dt제곱 더하기 m2 d제곱 dx2 dt제곱이 0이 나올 것이고 이거를 이제 미분 d제곱 dt제곱을 앞으로 묶어내면 m1 x1 더하기 m2 x2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전체 이 시스템의 전체 질량 대문자 m은 소문자 m1 더하기 m2가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질량 중심 좌표계를 도입을 하면은 이 대문자 x는 전체 질량 분의 m1 x1 더하기 m2 x2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 부분 대신에 대문자 m과 대문자 x를 넣어주면 d제곱 dt제곱에 x에 m을 곱한 값이 0과 같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의미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질량 중심이 받는 힘이 0이라는 의미니까 질량 중심은 바뀌지 않고 즉 운동량이 없으니까 그냥 특정한 그 질량 중심을 두고 두 개의 공이 혹은 두 개의 원자가 각각이 진동을 하는 모션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금 더 이 식을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썼던 식들에서 조금 조작을 가해 보면은 양변을 각각의 식에서 양변을 질량으로 나눠 준 다음에 위치에 대한 시간의 두 번 이계도 미분 값만 남겨놔 보겠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은 첫 번째 식을 양변을 m1으로 나눌 거고 두 번째 식을 양변을 m2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d제곱 x1 dt제곱은 m1분의 k에
x2, x1, L0가 될 거고, 그 다음에 d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m2분의 k x2, x1, L0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요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한번 빼보면은 d제곱 x2 dt제곱 빼기 d제곱 x1 dt제곱은 마이너스 m2분의 k에 x2 x1 L0 빼기 m1분의 k에 x2 x1 L0입니다. 뭐 이런 과정들을 왜 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어떤 간단한 형태에서부터 케미컬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거죠. 물론 여기서는 피지컬 인사이트겠지만, 그 다음 미분이 선형 오퍼레이터니까 d제곱 dt제곱 x2 빼기 x1이라고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식은 k에 m1 더하기 m1분의 1 더하기 m2분의 1에 x2 빼기 x1 빼기 L0라고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식을 정리를 해보면, 요 변이를 우리가 x라고 두면은, 그리고 요것이 환산질량 μ분의 1의 정의에 해당하니까 이렇게까지 쓸 수 있고, 그럼 사실 요게 x 더하기 L0인데 L0는 두 번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그냥 x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주어진 식은 d제곱 x dt제곱은 μ분의 kx가 되고, 식을 정리하면 μ d제곱 x dt제곱 더하기 kx는 0이라고 나와서 우리가 단일 입자에서 유도한 하모닉 오실레이터 식과 질량 m이 μ로 바뀌었을 뿐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원자 문제, 투 파티클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환산 질량을 도입해서 원 파티클 문제로 풀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5.4절은 이 조화진동자라고 하는 모델이 얼마나 유의미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에서 최소치 근방에서 그 함수를 전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원자 분자의 거리에 따라서 분자 사이에, 그러니까 원자 사이에, 수소라고 굳이 가정하지 맙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이 결합 길이 r을 늘려가면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가 굉장히 비대칭적이다라는 거죠.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급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의 이유는 이제 이쪽은 파동함수의 오버랩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감소하다가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두 개의 원자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플러스 플러스 사이의 반발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비대칭으로 생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가 아주 멀어지면 어떤 특정 값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낮은 지점에서의 에너지가 결국 이 결합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결합의 세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한 위치에서의 에너지가 결합 에너지 D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L0라는 위치를 중심으로 2차 곡선을 그려보면 뭐 대략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녹색 선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봤을 때 사실 이런 데서 너무 안 맞고 또 여기서도 상당히 빗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굉장히 좋은 근사가 되는데 그 이유는 상온에 있는 많은 분자들이 대부분 이 가장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머물기 때문에 요 지점에 대해서 존재하는 케미스트리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근사가 왜 이렇게 잘 성립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테일러 전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학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뭐 복습을 하는 겸 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V를 테일러 익스펜전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여기 중심을 L0에서 할 거니까 그럼 VL이라고 하는 것은 L0에서의 함수값 더하기 1차 미분값의 L0와 L-L0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D제곱 V의 DL제곱에 L-L0의 제곱 쭉 요렇게 해서 N 팩토리얼 분의 DNV DLN L-L0의 N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값은 L0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의 절대값을 묻는 건데 우리가 화학에서 에너지의 절대값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항상 뭐 델타 E, 델타 H, 델타 G 이런 식으로 변화량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은 절대값을 어떻게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마치 뭐 여기가 0인 것처럼 그렸지만 여기를 0으로 잡아서 그려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임의로 0이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미분값을 보면은 지금 요 녹색 곡선, 죄송합니다. 파란색 곡선에 요 곡선에 가장 에너지가 낮은 극소값 지역이기 때문에 첫 번째 미분값도 역시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변위를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 두 번 미분값을 k라고 둔다면은 테일러 익스펜전은 2분의 1 kx 제곱 더하기 3차 미분값을 한번 써보면 6분의 1에 세 번 미분한 값을 감마 3승이라고 쓰면은 x 3승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정한 상태인 L0 근처를 생각을 하면은 요 x 값이 굉장히 작을 것이기 때문에 x 제곱보다 x 3승은 훨씬 작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를 가장 크루드하게 가장 쉽게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은 요 텀만 남겨가지고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근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계산학 시간에 배웠다시피 요 파란색 곡선을 더 잘 나타내는 식은 사실은 모스 포텐셜이라고 해가지고 익스포넨셜 함수를 쓰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2의 마이너스 베타 x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식을 한번 나중에 예제 5-3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5-5절로 가서 그 양자역학적인 묘사를 드디어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그리고 이때의 에너지가 E는 하바 오메가의 n 플러스 2분의 1일 때로 주어지고 n은 항상 0, 1, 2와 같은 정수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은 2뮤분의 h바 제곱 d제곱 p사이 dx제곱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곱하기 파동함수가 에너지 곱하기 파동함수로 이렇게 주어질 것이고, 여기서 V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이기 때문에 2분의 1 k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문제를 풀 때에는 이 파동함수 앞에 곱해져 있는 값이 상수여가지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쉬웠는데, 지금 이렇게 포텐셜이 거리 x에 의존하게 되면은, 위치 x에 의존하게 되면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몇 급수라고 하는 이제 파워 시리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다소 조금 무식하게 푸는 거예요. 근데 다소 무식하게 풀지만은 장점은 뭐냐 하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웬만하면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푸는 거냐 하면 이 파동함수 p사이 x를 폴리노미얼로 다항함수로 쭉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0차부터 n이 0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상수 곱하기 x의 n승으로, 즉 a0 더하기 a1x a2x 제곱 쭉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전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전개한 것을 두 번 미분하고 집어넣고 집어넣어가지고 차수가 같도록 x에 대한 차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개수를 하나씩 정해가는 거예요. 물론 이러면 언젠가는 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조금 수학적인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레빈 할머니가 쓰신 퀀텀 케미스트리 책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아름다운 방법인 연산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저기 뒤쪽에 24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학기 말에 배우게 될 자보 책에 나오는 그런 매트릭스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같이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조화진동자의 해밀토니안 H는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2뮤분의 H바 제곱
d제곱 dx제곱 플러스 2분의 1 kx제곱으로 쓸 수 있었죠. 즉 이거를 오퍼레이터 형태로 써주면은 2뮤분의 대문자 p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의 대문자 x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을 했지만 뮤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고, p는 운동량을 나타내고 x 햇은 x축의 위치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매스매티컬하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식이 더 간단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이 소문자 p를 루트 뮤 h 바 오메가 분의 1 p 햇으로 정의를 새로 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 햇이라는 오퍼레이터도 우리가 하바분의 뮤 오메가 곱하기 x 햇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럼 요것을 도입을 하고 나면은 여기 위에 해밀토니안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 하면은 요 p 대신에 스몰 p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2분의 h 바 오메가 분의 스몰 p 스퀘어 더하기 스몰 x의 스퀘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레더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정의를 할 텐데, 이것은 이제 a 플러스와 a 마이너스라는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루트 2분의 1의 x 햇 빼기 i의 p 햇이 되겠고, 지금부터는 특별히 대문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다 새로 정의한 요 스몰 p와 스몰 x가 되겠습니다. a-는 루트 2분의 1의 x 햇 더하기 i p 햇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새로 정의한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해밀토니안을 정의하고 싶으니까 요 식을 잘 이용을 해서 요 위에 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얼핏 봤을 때 똑같은 위아래로,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를 가진 식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엮여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곱하면은 요 위에 식이 대략 비슷한 형태가 나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럼 a 햇 마이너스 곱하기 a 플러스의 햇을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의 x 햇 플러스 i p 햇 빼기 x 햇의 마이너스 i p 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x 햇의 제곱에 플러스 i의 p 햇 x 햇 빼기 x 햇 p 햇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p 햇의 스퀘어가 얻어질 겁니다. 그러면 요것이 바로 p 햇 x 햇의 커뮤테이터가 되는데, 이 커뮤테이터의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죠. 요 구석에 와가지고 스몰 p 햇 x 햇을 계산을 하면 p 햇 x 햇 x 햇 p 햇인데,
스몰 p와 스몰 x는 각각 대문자 p와 대문자 x와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 위에 요 관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써보면은 h 바분의 p hat x hat 빼기 h 바분의 1의 x hat p hat이 될 테고, 그러면 하바분의 1의 px의 커뮤테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요 커뮤테이터가 마이너스 h 하바가 되니까 결국 요 커뮤테이터는 마이너스 i가 되게 됩니다. 그 말은 요 a 마이너스 a 플러스를 전개하면 2분의 1에 x 햇의 제곱에 p 햇 제곱에 더하기 1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봅시다. a 마이너스 햇 a 플러스 햇이라고 하는 새로운 오퍼레이터의 곱은 2분의 1에 p 제곱 x 제곱 더하기 1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유사하게 해보면은 a 플러스 a 마이너스를 쭉 전개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해밀토니안 h를 여기에서부터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 해밀토니안을 p랑 x 대신에 이 레더 오퍼레이터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각각의 식의 의미를 하는 게 2분의 1 p제곱 x제곱이 뭐랑 같냐 하면은 a 마이너스 a 플러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같고, 밑에서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의 플러스 2분의 1이랑 같으니까 해밀토니안을 h바 오메가에 뭐 둘 중에 뭐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밑에 거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a 햇 플러스 a 마이너스 햇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뭐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각각의 물리적인 의미는 아직은 명확하진 않지만 모양 자체는 훨씬 풀기 쉬워졌죠. 그리고 나서 요 오퍼레이터의 곱을 우리가 v 햇이라고 새로 정의를 해 준다면, 그러면은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가 h바 오메가의 v 햇에 더하기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v 햇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v 캣이라고 뒀을 때 뭐 잘 모르지만은 그냥 이것의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오퍼레이터고 아이겐 펑션이고 아이겐 밸류죠. 다 똑같은 v인데 햇이 씌워져 있느냐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해밀토니안의 적당한 웨이브 펑션, 그러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시스템에 적합한 웨이브 펑션을 찾아서 넣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하바 오메가의 v 더하기 2분의 1에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러면은 해밀토니안은 에너지에 대응되는 오퍼레이터니까 요 부분이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하모닉 오실레이터 시스템의 에너지가 되겠죠.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바이브레이션
진동 모션을 의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즉 이것이 바이브레이션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물리화학 시간에 배웠던 바이브레이션 모션의 에너지가 h바의 오메가 곱하기 양자상수 v 더하기 2분의 1로 주어진다라는 것과 똑같은 식이 유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더 해볼 텐데 지금 우리는 이 v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 a 플러스 햇이랑 a 마이너스 햇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오퍼레이터인지를 잘 모르고, 마지막으로는 이 v라는 아이겐 펑션, 즉 캣 벡터가 어떤 형태인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a 플러스 햇이나 a 마이너스 햇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해밀토니안을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웨이브 펑션인 v에다가 가해주게 되면 앞에서 쓴 대로 h바 오메가에 a 플러스 햇 a 마이너스 햇에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해밀토니안을 바이브레이션 모션의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해밀토니안이 에너지에 대응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이브레이션 모션의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 식 전체에다가 왼편에서부터 a 마이너스 햇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수는 h바 오메가는 그냥 나올 거고, a 마이너스 햇 플러스 햇 마이너스 햇, 그 다음에 2분의 1에 a 마이너스 햇 v가 될 테고, 그러면은 이제는 요것을 앞으로 빼낸 다음에 a 마이너스 햇을 뒤로 한번 빼봅시다. 공통된 부분을 이렇게 뒤로 한번 빼내면은 h바 오메가에 마이너스 햇 플러스 햇 플러스 2분의 1 a 마이너스 햇 v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은 어차피 EV가 상수니까 a 마이너스 햇의 v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뭐가 있냐면은 a 마이너스 햇, a 플러스 햇은 스몰 p와 스몰 x 오퍼레이터로 나타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2분의 1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형태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다시 해밀토니안의 형태로 되돌리고 싶은 거죠. 요 파트를 되돌리고 싶은 거니까 해보면은 h바 오메가에 2분의 1에 x제곱 p제곱 전체에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2분의 1이 나오고 원래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 a 마이너스 햇에 v가 될 테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2분의 h바 오메가를 끄집어내고 p제곱 x제곱에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괄호 닫고 a 마이너스 햇의 v,
그리고 우변은 여전히 변화 없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써도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웨이브 펑션에 가한다라는 거나 오퍼레이터가 웨이브 펑션에 가해진 것을 한 덩어리로 보나 하는 것은 사실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을 조금만 더 변형을 하면은 요 왼쪽의 식을 그러면은 2분의 h바 오메가에 p 스퀘어 더하기 x 스퀘어의 전체에 더하기 h바 오메가라고 쓸 수가 있고, a 마이너스 햇의 v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변은 그대로고, 우변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써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좌변에 있는 요 부분을 우변으로 넘겨주면은 2분의 h바 오메가 p제곱 x제곱 a 마이너스 햇 v는 2v 빼기 하바 오메가의 a 마이너스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요게 정확하게 지금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구하는 것인데, 이 v라고 하는 웨이브 펑션에 a 마이너스를 가한 어떤 함수의 에너지를 구해봤더니 v라는 함수, v라는 펑션의 아이겐 펑션의 에너지 EV보다 하바 오메가만큼 작은 것이 요 새로운 아이겐 펑션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 하면은 V라는 에너지 레벨이 있을 때 에너지 EV를 가진다면은 우리가 A-라는 오퍼레이터를 가해서 얘를 A-로 이렇게 가하면 A-의 V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요것의 에너지 레벨은 EV 마이너스 왜 이렇게 안 써지지? EV 마이너스 하바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A-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에너지를 바이브레이션 모션의 양자 퀀타가 h바 오메가니까 뭔가 한 수준 내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한 수준 내렸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V-1 레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을 하기로는 이 A-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로워링 오퍼레이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에서 양자수를 한 단계 내려서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펑션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유도를 다 해보지는 않겠지만은 이 A+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반대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V라고 하는 에너지 레벨이 이 V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 A+라는 오퍼레이터를 가하면은 A+의 V라는 것이 될 텐데, 이때 에너지는 EV의 하바 오메가만큼 나오니까 바이브레이셔널 퀀타 레벨이 하나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마치 V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쓸 때 막 이거를 V를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뭐 좀 제 각각인데 좀 네, 지금까지는 뭐 조금 그렇게 썼는데 좀 주의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new랑 V랑 이렇게 막 쓰면 헷갈리기 때문에 V는 이렇게, new는 이렇게 쓰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로어링이었고 A 플러스는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레벨을 올려주는 레이징 오퍼레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오퍼레이터의 정체는 알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이 V라고 하는 값이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잘 모르죠. 요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 V는 무엇인가 라는 것인데 일단 우리가 처음에 먼저 시작을 할 것은 이 V라고 하는 값이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V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할 때에는 일종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V라고 하는 웨이브 펑션을 V라는 오퍼레이터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V라는 오퍼레이터는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기로는 A 플러스 햇에 A 마이너스 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한번 얘들을 각각의 형태를 한번 직접 써보면은 V 햇에 루트 2분의 1에 x 마이너스 ip 햇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한번 써봅시다. 뭐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적분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v 스타에 루트 2분의 1에 x ip에 a 마이너스 햇에 v의 d 타우가 될 텐데 요 각각의 x랑 p는 허미션이니까 그 말은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x랑 같고 p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자기 자신과 같다는 거죠. 즉 리얼 펑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의 트릭을 써서 요 부분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한번 취해 봅시다. 그래서 v 햇에 루트 2분의 1에 x 햇에 플러스 ip 햇의 전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그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건데 지금 허수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니까 앞에 나오는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되죠. 켤레 복소수. 그러면 A, D에는 똑같고 그럼 이거를 다시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되돌려 보면은 마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A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의 형태가 됐죠. A 마이너스 V에 A 마이너스 V. 근데 이거는 지금 똑같은 함수를 제곱해서 적분한다는 거니까 이것은 아무리 실수라는 제약 조건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된 것은 이 V라고 하는 양자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할 거냐 하면은 이 로워링 오퍼레이터를 한번 이용을 해볼 텐데, 이 로워링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이겐 펑션 v에 가해지면 비례한다고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등식으로 하지 말고 비례한다라고 했을 때 대략 v-1에 해당하는 펑션을 주는 것이고, 계속 이렇게 낮춰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 v는 또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한없이 작아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봤을 때 뭔가 v에 최소값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게 0인지 1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계속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바닥이 있기 때문에, 0이라는 바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v 미니멈이 존재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v 미니멈이라는 아이겐 펑션에 더 낮추어라 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더 이상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불가능해서 0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양변에 왼쪽에서부터 a 플러스를 곱해주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v 미는 요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v 오퍼레이터잖아요. 그럼 v 오퍼레이터를 v 민에다가 가해주면 아이겐 밸류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근데 이 결과는 지금 이 등식에서 봤을 때 그냥 0이 돼버리죠. 맞나요? 그래서 요 펑션이 0이라는 것은 아무런 물리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뭐냐 하면은 v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0이었다. 즉 바이브레이셔널 모션,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허용된 가장 낮은 양자수가 0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속 A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계속 가해주게 되면 0에다가 가해주면은 1이 되고 2, 3 이렇게 쭈루룩 0보다 큰 정수들이 가능한 한 v 값으로 쭈루룩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바이브레이션 모션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의 v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이때 가능한 한 v는 0, 1, 2 쭈루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아보고 싶은 것은, 세 번째는 과연 이 v는 어떻게 생긴 거냐 라는 것을 알고 싶죠. 이것도 역시 로우어링 오퍼레이터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v 미니멈이 0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로우어링 오퍼레이터를 0 벡터에다가 한번 가해 봅시다. 이거는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러면 a-의 정의는 루트 2분의 1에 x 햇에 플러스 ip 햇이 되고, 이걸 이제 0 벡터에다가 가해주게 되고, 근데 0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사실은 이런 아직은 브라켓 노테이션이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거를 우리가 푸사이 제로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럼 루트 2분의 1에 x 햇에 ip 햇 푸사이 제로가 되는데, 이 x라는 오퍼레이터와 p라는 오퍼레이터를 다 써주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대로 써주게 되면 h바 뮤 오메가 분의 스퀘어 루트 곱하기 x 더하기 뮤 오메가 h바의 스퀘어 루트 ddx라는 것이 되고, 이것이 이제 푸사이 제로에 가해지게 됩니다. 이게 0이라는 말이고,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하면은 d psi 제로 dx는 마이너스 h 바의 뮤 오메가의 x psi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상수 개수를 가지는 미방은 아니지만 한 번 미분했을 때 x 곱하기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은 이 psi 제로가 대략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게 해주죠.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면서 x제곱, 지수에 있는 x제곱을 미분해가지고 2x가 빠져나오게. 그래서 식을 써보면 적분상수 C에다가 마이너스 2 뮤 오메가 x제곱에 나누기 2h 바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의 바이브레이션 모션,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바닥 상태의 웨이브 펑션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게 이제 나중에 표 5-4에서 우리가 몇 급수를 가지고 풀었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첫 번째 들뜬 상태의 바이브레이션 웨이브 펑션을 알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하면 되죠. a 플러스를 psi 제로에다가 가해주면 얻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임의에 들뜬 상태 psi n을 알고 싶다 하면은 an에 n승을 n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5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았고, 이제 5.6절로 가봅시다.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아주 어려운 것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5.6절은 주로 나오는 내용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IR 스펙트럼을, 이원자 분자의 IR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이 한유에 V 플러스 2분의 1, V는 0, 1, 2 이렇게 주어지는데, 전자기 복사선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의 진동 에너지는 델타 E V가 될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한유의 옵저베이션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관찰한 진동수가 즉 그 전자기 복사선을 흡수하는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뒤에 보겠지만은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허용된 전위는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허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셀렉션 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를, 요 식을 보실 때 지금 제일 낮은 상태가 2분의 1 한유고, 그 다음이 2분의 3 한유, 2분의 5 한유로 이 에너지 간격이 전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셀렉션 룰에 따라서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진동수 뉴는 하나밖에 없겠죠. 에너지 레벨이 다 동일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본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눈 거니까 2파이분의 오메가니까 2파이분의 루트 뮤분의 K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요 기본 진동수를 직접 관찰을 하면은 어떤 분자인지만 안다면 이 힘상수 K도 같이 알 수가 있겠죠.
그래 뭐 별 내용이 없죠. 그 다음에 5.7절로 갑시다. 5.7절에 가면은 이제 진동 IR 스펙트럼에서 실제로 그 기본 진동수만 관찰이 되는 게 아니라 배진동이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이제 오버톤이 관찰이 됩니다. 그럼 오버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기본 진동수 V 펀더멘탈에 정수배로 나타나는 진동수가 관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된다고 하더니 지금 그러면은 요것만 관찰이 돼야 되는데 배수는 왜 나타났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 V를 테일러 익스펜전을 다시 해보면 뭐 다 쓰지 않고 함수값이랑 1차 미분값은 0으로 둘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면은 2분의 1 kx 제곱에 6분의 감마 3승의 감마 3의 x 3승 더하기 24분의 1의 감마 4의 x 4승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여기서 끊기지만 실제로 자연이 생긴 것은 이거를 쭉 다 더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모닉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칭이 아니죠, 3승은. 그래서 안하모닉한 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2차항에 비해서 기여도는 훨씬 작지만 어쨌든 실제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등간격, 좀 밑으로 할까요?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등간격의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서 안하모닉 오실레이터는 이렇게 조금씩 더 내려와서 간격이 갈수록 좁아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 안하모닉 오실레이터가 되고, 또 선택 규칙 셀렉션 룰도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허용이 되는데, 안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는 델타 V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더해서 이런 오버톤에 해당하는 것들도 전부 관찰이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크기는, 인텐시티는 굉장히 작지만 전부 존재를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를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바이브레이셔널 웨이브 펑션의 의미를 조금 더 파악을 해본 다음에 이 선택 규칙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그래서 5.8절은 조화진동자의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파동 함수는 허마이트 폴리노미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유도하는 것은 너무 수학적인 내용이 많아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수학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허마이트 폴리노미얼 넣어서 유도하는 거는 사실 그 이상의 수학과 전공에서 배우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유도를 직접 하지는 않고 결과만 한번 보면은, 어떤 V 레벨에 있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웨이브 펑션은 NV 곱하기 HV의 알파 2분의 1의 X의 2의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나누기 2라고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라고 하는 상수는 파라미터는 하바 제곱분의 k 뮤의 스퀘어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nv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다시피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가 되겠고, 뒤에 나오는 hv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반복되는 형태를 가지는 다항함수의 셋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책 표 5-3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한번 적어보면, 제로 레벨을 이 C라고 부르는 그리스 문자로 써보면 제로 레벨은 1이 되고 1차는 2C가 되고 2차는 4C 제곱 빼기 2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3차까지만 써봅시다. 3차의 C는 8C 세제곱에 12C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다항 함수가 익스포넨셜 함수에 곱해져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유도를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텀들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의 물리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제로 레벨에서는 0이 되는 부분이 없죠. 그 다음에 제로 되는 부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없다가 하나, 둘, 셋으로 늘어가면서 점점 그 웨이브 펑션의 노드의 개수가 증가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익스포넨셜 부분은 파동함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파동함수는 0으로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수렴할 수 있도록 모양을 갖추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 5-10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푸사이 V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양을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넣어 보시면은,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 H 푸사이 V는 EV의 푸사이 V다라는 요 등식에다가 H가 마이너스 2뮤분의 하바 제곱에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유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제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의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서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지금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레벨이 축퇴화되어 있지 않죠. 난 디제너레이티드니까. 그러면은 서로 다른 아이겐 펑션들은 서로 직교하게 되어 있겠죠. 그죠? 이 앞에서 했었죠. 서로 다른 아이겐 밸류를 가지는 아이겐 펑션들은 서로 직교한다. 그래서 V랑 V 프라임을 하면 0이 나오겠죠. 만약에 같은 V에 대해서 하면 1이 나올 테고, 여기는 이렇게 나올 테겠죠. 그리고 이제 5.9절에 나오는 두 번째 특징은, 이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은
오드 펑션이거나 이븐 펑션이에요. 즉 기함수이거나 우함수라는 뜻이죠. 이거는 다들 어떤 기함수, 우함수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함수는 어떤 함수 fx가 f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그 마이너스 값이 튀어나오는 게 기함수가 되겠고, 우함수는 y축 대칭이라서 fx랑 f-x가 같은 값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의 경우에는 이 v가 홀수면 함수 전체도 오드 펑션이 되는 거고, v가 짝수면 그 함수 자체도 이븐 펑션이 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썼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 보시면 되겠죠. 함수들의 형태 한 가지만 써보면 1의 경우에는 우리가 2c로 나타날 수 있고, h2의 c의 경우에는 4c 제곱에 빼기 2로 나타나니까 y축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뭐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위치의 평균값, 위치의 기대값을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산하려면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 하면 v를 x 오퍼레이터에 이렇게 끼워서 계산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다고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게 psi v 스타에 x에 psi v에 dx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꼴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다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v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얘가 기함수면 이것도 기함수고, 얘가 우함수면 얘도 우함수죠. 그래서 홀수 곱하기 홀수 하면은 지수가 짝수가 돼서 전체는 우함수가 되겠죠. 짝수 곱하기 짝수 하면은 지수는 더해지니까 여전히 짝수고, 함수도 여전히 우함수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가운데 x를 곱해줌으로써 psi v 스타 psi v가 아무리 우함수여도 여기 x가 곱해지는 순간 둘 다 기함수로 바뀌어버리죠. 기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적분을 하면 이 값은 그냥 0이 되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런 수학적 로직에 의해서 모든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어떤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레벨에 있더라도 위치의 기대값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모든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운동량의 평균값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V에 PX에 V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적분 형태로 적으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psi V 스타 PX 오퍼레이터가 마이너스 IH 바에 DDX가 되니까 psi X, psi V죠. psi V DX 요렇게 하면은, 요러고 나서 한번 봅시다. 이제는 psi V 스타랑 그냥 psi V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퍼레이터 얘가 붙어서 연산이 된 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얘가 만약 우함수라고 하면 한번 미분한 것은 기함수가 되겠죠. 얘가 만약 기함수라면 얘는 우함수가 되고,
그래서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항상 기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 값도 역시 계산할 필요 없이 항상 0이 돼요.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직관이랑 아주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나타내는 2분의 1 kx 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바이브레이션 레벨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양쪽이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자가 굳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딱 정 가운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운동량으로 봤을 때도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만큼 이쪽으로 더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량도 전부 딱 요 라인에 올라오는, 위치도 평균값이 0이고 운동량도 평균값이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제 5.10절로 가서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의 또 한 가지 유용한 식을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리커션 릴레이션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를 뭐 굳이 우리가 풀어봐야 될 것 같진 않아요. 이것들을 물론 해보면은 좋죠. 해보면은 뭐 수학적 직관이 길러지고 좋은데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좀 생략을 하고 우리는 요거 하나만 알고 갑시다. HV 플러스 1의 C는, 그러니까 이제 C라고 하는 것을 변수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fx라고 쓰는 거랑 비슷해요. 요것은 2배의 C의 HV의 C 빼기 2V의 HV-1의 C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두 개의 진동 양자수에서부터 그 다음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넘버 V 플러스 1의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요거를 알고 5.11절은 스킵하고 바로 5.12절로 가가지고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셀렉션 룰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세한 선택 규칙의 유도는 이제 시간 의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8장에 가서 볼 테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V라는 상태에서 V''으로 전이가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쌍극자 모멘트 지축 성분의 요것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식을 써보면 이 뮤g라고 하는 값은 결국 V의 뮤g 오퍼레이터의 V'이 될 것이고, 적분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psi V 스타에 그 다음에 뮤g라는 오퍼레이터를 넣고 psi V dx를 해주면, psi V 프라임이죠. V 프라임 dx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역시 또 테일러 익스펜전을 해서, 사실 이걸 다 넣으면은 물론 아주 정확한 결과가 되겠지만 그러면은 적분 계산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적당히 끊어야 돼서 psi g라고 하는 것은 제로에서, 그러니까 평형점에서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1차 미분값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테일러 익스펜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한번 집어 넣어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로스 오더가 나올 거고 제로 오더가 나올 거고 퍼스트 오더가 나올 텐데 제로 오더부터 한번 써보면은 뮤 g 제로에 부사이 v 스타에 부사이 v 프라임 d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나오는 퍼스트 오더 코렉션은 d뮤 dx에 제로의 값을 넣은 거에다가 부사이 v 스타에 x에 부사이 v 프라임 dx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뒤에 더 있겠죠. 그러면 확실히 v에서 v 프라임으로 가는 것은 서로 다른 레벨이 돼야 될 거고 우리가 그럼 요 적분은 0이 된다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결국 얼마나 이런 진동 모드 간에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지는 요 값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요 값은 크게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나눠서 요 앞에 상수 미분 상수 값이랑 요 적분 값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 파동함수 v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정규화 상수에 허마이트 폴리노미얼이 곱해져 있고 거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에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가우시안 펑션 부분은 우함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상황에 이 v 값에 따라서 기함수이기도 하고 우함수이기도 한 이 허마이트 폴리노미얼과 x 부분에 치중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대로 루트 알파에 x를 곱한 거를 이렇게 c라고 둔다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여전히 뭐 상수의 차이는 있지만 x랑 c가 같은 오더로 움직이죠. 1승이면 1승. 그리고 그럼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푸사이 v는 hv에 c에 비례하게 될 거고 푸사이 v 프라임은 허마이트 폴리노미얼 v 프라임의 c에 비례를 하게 되겠죠. 오른쪽 위에 가서 써보면 결국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적분은 이 c랑 hv의 c랑 hv 프라임 c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체 적분이 0이 될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썼을 때는 v랑 v 프라임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지 뭐 0이다, 0이 아니다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전에 썼던 요 식 있죠. 요 식을 가지고 요 부분을 v 플러스 1과 v 마이너스 1로 한번 나타내 볼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조금만 변형을 시키면은 c의 hvc는 v의 hv-1의 c에다가 2분의 1의 hv 플러스 1의 c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 상수들이 나오는데 사실 상수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상수는 0이 아닌 이상에 뭐 곱해주면 어떤 값을 바꾸긴 하지만 전체 그림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요 노란색 박스를 요거랑 똑같으니까 요걸로 대신 써주면은 대략 적분이 v-1c에 더하기 v 플러스 1c에 hv'C를 곱한 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 허마이트 폴리노미얼들이 값이 다르면 직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적분이 둘 중에 하나라도 사라지지 않으려면 v''은 v-1과 같거나 v+1과 같으면 되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v''은 v의 플러스 마이너스 1만 가능하고, 그 말은 v를 기준으로 하나 올라가는 바이브레이션 전이나 하나 내려오는 바이브레이션 전이만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에너지 레벨이 요거만 만족시키면 무조건 바이브레이션 전이가 항상 일어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팩터가 뭐였냐면, 이게 첫 번째 팩터였다면 두 번째 팩터가 다이폴 모먼트의 x축으로의 변화량이 0이 되면은 안 되겠죠. 이것도 0이 되면 안 되죠. 그 말은 바이브레이션 전이에 따라서 다이폴 모먼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즉 V에서 V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가면서 다이폴 모먼트의 방향 변화도 있는 바이브레이션 전이만이 관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챕터 5도 끝이 난 것이고, 그래서 뭐 풀어볼 만한 문제는 5-13번, 5-9번, 5-9번, 13번, 14번, 22번, 27번, 40번 정도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